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리 두기 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10시로 늘리고 3주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강북권을 돌며 재산세, 종부세 조정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윤 후보는 경기도를 찾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여자 피겨 간판 유영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6위를 기록하며 김연아 은퇴 이후 한국 피겨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김예림 선수도 9위를 기록하며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한국 선수 2명이 톱10에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위장 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주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에는 서울이 6도 등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이 없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빠른 확산세에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기존 거리두기 기준에서 영업시간 제한만 1시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870명. 지난달 26일 처음 10,000명대에 진입했는데 약 3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지난 11일부터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약 6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위중증 환자도 나흘 연속 300명을 넘기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입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자가 증가할수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도 결국에는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대 6인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음 달 9일 열릴 대선을 고려해 적용기간을 기존 2주 간격에서 3주로 설정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확진자 폭증에 재택치료자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보건복지부 2차관조차 병원과 통화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인데 당국은 여전히 재택치료 체계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설명뿐입니다. 쏟아지는 확진자와 재택 환자들로 의료진들 가운데 과로사가 나오는 등 힘겨운 사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태진 기자가 의료진들을 만나봤습니다. 예, 양성 문자 받으셨죠? 증상은 좀 어떠세요? 열나고 목이 좀 아프다? 재택치료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재택치료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진료 대상자가 급증해 의료진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검사하는데 지쳐있고 전화는 전화대로 해야 되고 진료는 진료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돼서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정부는 하루 10만 명씩 20일간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응 여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앞 하얀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진료 업무가 크게 늘면서 원장이 과로 추정으로 사망했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 쏟아지는 확진자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검사 행렬에 현장 의료진들은 탈진 직전까지 왔습니다. 보건소 직원과 간호 인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바뀌고 하니까 저희도 되게 어려운 게 사실 많거든요. 날씨도 춥고 민원인들도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밥 교대할 시간도 없이 힘들게 많이 버티면서
그래도 지금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재택에서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항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거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유세버스 사고 이틀째인 어제도 선거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고인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유세버스 사고 이틀째인 어제도 유세를 중단하고 고인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또 고인 2명 가운데 1명의 빈소가 차려진 경남 김해도 찾아 조문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직접 조문에 나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두 사람 모두 단일화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현안이나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으시죠? 미안합니다.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선거 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가 멘탈이 강하다며 유세 예고 복귀에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심적인 유대를 강화한 만큼 단일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고인의 장례를 잘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라며 발인이 끝나는 내일쯤 선거운동 재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버스기사 1명의 회복 여부에 따라 유세 재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연예인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세를 따라다니며 후보에게 힘을 싣기도 하는데요. 이전 대선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가수 이은미, 작곡가 윤일상 등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로 구성된 K컬처 멘토단을 출범했습니다. 이런 기세로 상대를 누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만 붙어 이길 수 있는 기세를 끌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지난 15일에는 배우 김희성, 이기영 등 문화예술인 184명도 뒤이어 이 후보 공동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수 김은국, 배우 독고영재, 개그맨 김종국 등이 포함된 스타 유세단을 꾸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길을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팍팍 밀어줘서 압승을 할 수 있는 3월 9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길을 한번 보여줍시다. 독고영재 씨는 중국의 문화 공정에 당당히 맞서며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문화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 이름을 올린 유명인들의 수는 줄고 평소에도 정치적 견해를 공공연히 내놓던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당선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접전 속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이후 바로 불거졌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 지위를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스포츠인들도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반군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에 보낸 안보 협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한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에 보낸 안보 협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서방 군사 고문과 교관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러시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한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병력 철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날 수 있다며 러시아를 향한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It's very high. They have not moved any of their troops out. They've moved more troops in. My sense this will happen within the next several days. 특히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고위 인사를 추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미국과 러시아 간 대결 구도는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재무팀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등에 탕진해 남은 돈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양전기의 회사 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재무팀 직원 김모 씨. 경찰이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그젯밤 9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 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계 결산 과정에서 회사 장부상 잔고와 은행 잔고가 달라 김 씨를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5억 원이고 도박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 썼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 썼다고 했어요. 김 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횡령 사건이 불거진 뒤 계양전기의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관들로부터 대인보험 접수 요구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지난 14일 서울 시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경찰차를 뒤에서 추돌했다는데요. 보험 접수를 한 다음 날 보험회사로부터 경찰관 2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대인 접수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훼손 부위도 찾을 수 없는 경미한 사고였다며 2주나 진단서를 뗄 만한 일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글쓴이를 옹호하며 경찰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사고를 냈으니 대인 접수해주는 게 상식이란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며칠 전 김연아 전 선수가 SNS를 통해 도핑에 관한 일침을 날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자 도핑 파문을 일으킨 발리에바의 팬들이 김연아의 SNS에 찾아가 댓글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15살 소녀를 비난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발리에바가 결백하다는 게 밝혀지면 사과하는 걸 잊지 말라는 등 악성 댓글과 이모티콘을 줄줄이 남겼는데요. 하지만 미국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한 인터뷰에서 발리에바의 도핑 샘플에서 검출된 금지 약물의 농도가 다른 선수들의 200배에 달한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발리에바는 어제 프리스케이팅 경기까지 치른 가운데 실수를 연말하며 최종 순위 4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선 3년 전 실종됐던 한 소녀가 주택 지하실 계단 밑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의 한 주택을 급습한 경찰. 2019년 4살의 나이로 실종된 한 소녀가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건데요. 경찰이 출동한 이곳은 다름 아닌 소녀의 친부모 집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부모가 아이를 몰래 납치해 숨기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이 여러 번 다녀간 지난 3년간 아이의 행방을 모른다며 경찰을 깜빡 속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수색에서 경찰은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고 나무 계단의 틈새로 손전등을 비춰 담요를 발견했습니다. 계단 몇 칸을 제거했더니 거기에서 실종됐던 아이가 발견됐는데 다행히 소녀는 건강한 상태였고 법적 보호자인 할머니의 품으로 바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2천억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계속 주식시장에 상장시켜도 될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그때까지 거래 정지가 불가피해 2만 개인 투자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4월 중순쯤 열릴 예정인데 영업 지속성과 재무 안전성, 경영 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해 거래 재개나 상장 폐지, 1년 이내 개선 명령 중 하나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식 거래는 정지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오를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횡령 사건 자체로 심사 대상에 오르는 일은 흔치 않지만 워낙 액수가 큰 데다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실 회계 논란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횡령 사고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을 할 걸로 전망된다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 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횡령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9,800여 명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는 흔히 황금상권이라고 불리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정부 지원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지호 기자가 대학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구내 서점이 찾는 이가 없어 횡합니다. 전국 대학교 내 서점의 60% 이상은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떨어진 매출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21년도에는 20-30% 정도뿐이 더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서점 대형 업체들은 매출이 늘어났고 우리는 매출이 60%에서 70% 이상 줄었는 경우가 되고. 대학처럼 늘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특수상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이 출력을 하거나 제본을 맡기는 이런 인쇄소의 상황 역시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30년 넘게 운영했던 인쇄소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정리해야 되겠다. 더 여기서 연장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요. 폐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내 서점, 인쇄소는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 대상도 아니고 경영 위기 업종에서도 빠지다 보니 지원 순서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 세밀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평생 모아온 물건을 더 큰 쓰임을 위해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단순한 수제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전 고단 영구 결번 신화, 제키 로빈슨의 흉상. 불가능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장 위대한 목서, 무하마드 알리의 포스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점입니다. 60년간 이 물건들을 모아온 한 여성이 최근 이를 경매에 내놓기로 했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 운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성은 수집품이 대중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박물관이나 대학이
경매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네요. 편지를 빈병에 담아 바다에 띄우면 지구를 돌아 도착한다는 게 그저 공상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노르웨이로 보낸다면 말이죠.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의 한 중학생들은 재작년 10월 식료품과 공예품 등을 담은 캡슐을 모형 선박에 실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캡슐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노르웨이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또래 학생이 이 캡슐을 발견해 두 학급이 화상으로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글쎄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잃어버린 헬멧이 노르웨이 해안에서 발견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뭔가 자취를 감추면 노르웨이에서 찾아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걷거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이란 것 잘 알지만 실천도 잘 하고 계시나요? 꼭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의 한 쇼핑몰. 한 남성이 아래층으로 통하는 바닥에 문을 열고 분주히 작업 중입니다. 이때 멀리서 한 소년이 다가오는데 걸으면서도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죠. 그러다 그만 손 쓸 틈도 없이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순간 소년은 기적적으로 쌓여있는 박스에 안착해 무사히 두 발을 내딛는데요. 그 덕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고요. 설마 오늘 안 다쳤다고 계속 휴대전화 보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이달로 계획했던 5G 추가 주파수 경매 일정이 다음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인데 통신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편은 소비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들에게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5G를 활용한 국민의 편익 증진과 5G 주파수 공급, 투자 확대, 그러나 이 통사들은 투자의 핵심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이견이 첨예합니다. 이달로 예정됐던 5G 추가 주파수 200MHz 경매도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LG U+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매에 붙일 계획이었지만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 U+는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논리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 같아요. 앞서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주파수가 LG U+에 유리한 대역이라며 의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수요를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정부에 드리겠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 시작된 5G 서비스는 전국적인 커버리지 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베를린의 남자 홍상수 감독이 소설가의 영화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다음인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은곰상을 3년 연속 수상한 건데 이번엔 정말 홍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낭보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novelist film by Hong Sang-soo.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김민희와 포옹을 한 뒤 무대 위로 오릅니다. I really didn't expect this big prize. I'm very surprised. I feel like I should say something more, but I don't know what to say.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네 번째 은곰상 수상입니다. 배우이자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김민희도 무대에 함께 올라 관객들이 영화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꼈다며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설가의 영화는 소설가 준이의 만남들을 포착하고 우연히 만난 배우 길수에게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이야기를 흑백 화면으로 담아냈습니다. 현 시대를 반영하듯 마스크를 쓴 채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칸 영화제에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초청을 받는 등 올 한 해 우리 영화의 활약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산림청이 그제부터 사흘간 대전광역시 엑스포다리 일대에서 전국 드론 산불 진화대 합동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드론 산불 진화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 진화 장비 공급 등에 활용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정성을 높여 드론 산불 진화대 투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은 영하 7.8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휴일부터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내일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에 10에서 20mm, 전남과 경남,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또 중부와 경북, 전북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남부지방 제주 산지에는 오늘 밤부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3.3도, 청주 영하 8.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겠지만 주 중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